안녕하세요. CR국어 양인쌤입니다. 오늘은 문법 5문제를 실전 문제를 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그동안 익힌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서 다 맞춰낼 것인지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법 5문제 중에 첫 번째 11번 문제는 항상 음문 변동의 문제가 나오죠. 자, 오늘 살펴볼 11번 이 문제는 음문 변동 문제 중에서도 음운의 변동이 2단계로 이렇게 2단계로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분석력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보기를 잠깐 볼까요? 자, 보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음운의 변동은 두 음운의 변동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자, 밑에 16 같은 경우에 16이 자, 이렇게 받침에 비읍과 이응이 써 있지만 이거를 발음이 되면 어떤 단계로 거쳐납니까? 자, 이쪽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16의 6부분에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서 여기 니은이 이렇게 첨가되게 되죠. 자, 니은 첨가 일어난 다음에 이 니은 때문에 앞에 있던 받침의 비읍이 비음화 현상에 의해서 교체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2단계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별로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간혹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지 안에 흔히 혼동하기 쉬운 케이스를 심어 놓아서 학생들이 이걸 놓치게끔 만들었고 여기 많은 학생이 걸려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중에 한 명일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그러면 선지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지 1번 아까 16의 경우에 자, 비음화가 뒤에 있는 16 마지막에 비읍이 미음에 즉 비음화가 일어나죠. 야,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음 첨가 즉 니은 첨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물엿에서 유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자음 첨가가 일어나야 한다. 자, 한번 분석을 따라가 봅시다. 자, 물엿을 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가서 볼까요? 자, 물엿 역시 물과 엿의 합성어로 되어 있고요. 자, 뒤에 있는 이 반모음이 들어있는 엿에서 먼저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물엿의 니은 첨가 먼저 일어나고 엿의 받침에 있던 시옷이 당연하게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교체 현상이 일어나네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자, 뒤에 니은 첨가되었던 니은이 앞에 있던 리을의 영향으로 유음화 즉 교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유음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음 첨가가 일어나야 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 3번 볼까요? 넉만에서 비음화가 일어나기 위해, 자, 비음화가 일어나긴 났습니다. 넉의 받침 기역 시옷 중에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네요. 그죠? 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전 단계로 자음 탈락이 일어난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쪽에 분석하는 3번을 보겠습니다. 넉만의 받침, 겹받침, 기역 시옷이 있습니다. 자, 기역 시옷 중에 시옷이 탈락하는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났네요. 자, 그 상태에서 기역만 남게 되니 이 기역을 닮아서 자, 이 기역이 뒤에 있는 미음을 닮아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교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 탈락이 먼저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자, 선지 4번 볼까요? 자, 4번은요, 묻혀. 자, 구개음화가 당연히 일어났네요. 자,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 단계로 자음 축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묻혀의 받침 디귿과, 자, 피동전미사 히읗의 자음이 만나서, 자, 티읕으로 바뀌는 뭐가 먼저 일어납니까? 자음 축약, 일명 거센 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났네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티읕이 자, 이 모음과 만나면서 당연히 국의 음화가 일어나죠. 자, 교체 현상입니다. 따라서 자음 축약이 먼저 일어나는 거 전 단계로 이것도 맞는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 선지 5번이네요. 자, 여러분 5번을 보니까 숫하다에서 자음 축약이 일어났고 자음 탈락이 그 전에 일어났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숫하다를 보면요. 우선 받침에 티읕이 있습니다. 이 티읕이
자, 처음부터 히읗과 만나는 게 아니죠. 일단 받침의 티읕은 어떤 규칙에 적용을 받습니까? 이걸 주의해야 돼. 여기서 오답이 엄청 많이 나와서요. 자, 티읕은 먼저 자,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죠. 자, 디귿으로 먼저 바뀌고요. 자, 이렇게 교체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히읗과 만나서 자, 뭡니까? 히읗과 만나서 여기서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여기 오타 났습니다. 여기서 거센 소리 대기가 다시 말하면 축약이 나중에 일어나네요. 자, 첫 번째로 수터다의 받침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 끝소리 교체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바뀐 디귿에서 디귿 나오는 히읗과 만나서 디귿 플러스 히읗이 되니 당연히 축약, 자음 축약에 의해서 티읕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1단계로 음절 끝소리, 2단계로 거센 소리 듣기, 자음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 여기서 자, 마지막으로는 자음 축약이 맞긴 맞죠.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음 탈락이 아니고 음절 끝소리 규칙의 교체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 부분이. 자,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2단계 음원 변동에서 하나하나씩 잘 따라서 분석할 수 있으면 다 해결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일을 좀 분석해 보니까 자, 니은 첨가 현상을 상당히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니은 첨가 현상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니은 첨가나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조건에서 일어납니까? 자, 한번 조건을 확인해 보면요. 니은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안 일어나고 두 개의 단어가 만났을 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현상입니다. 그 사이 형태에서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합성어 예를 들면요. 논과 일이 만납니다. 여러분 논이 혼자 있으면 논이고 일이 혼자 있으면 일이죠. 음운의 변동이 발생입니다. 그러나 논과 일이 만나는 순간 이 합성어의 경계에서 일의 이 모음 빈자리에 니은 첨가가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합성어의 경계에서 자, 생겨납니다. 또 파생어 경우도 있습니다. 자, 너 맨입으로 나 지금 식사하러 가려고 그러니 돈은 네가 내야지.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맨입이라는 말을 보면요. 앞에 맨은 아무것도 같지 않은 이란 뜻의 접두사죠. 자, 이 접두사가 뒤에 입과 만나서 자, 파생어 맨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입은 역시 모음의 빈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니은 첨가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니은 첨가와 니은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그 경계에서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음운적인 조건은 어떤가요? 자, 음운의 조건은요. 자, 근데 솜이불 같은 경우에 솜과 이불이 만났을 때 솜이불의 이 빈자리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앞에 자음으로 니은 미음으로 끝나고요. 뒤가 이, 야, 여, 요, 유. 자, 뒤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그 모음 빈자리에 니은이 떡하니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쉽네요. 자, 그 다음 사례 볼까요? 콧날 같은 경우는 코와 날이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자, 앞에 콧날은요, 받침이 어디에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까? 자, 뒷자리에는 이미 니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가 하나밖에 없네요. 앞에 있는 코에 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받침의 빈자리가 하나 보이네요. 자, 이 받침의 빈자리에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발음은 콧날로 바뀌는데요. 이 발음 콧날로 바뀐 경우를 표기해 줄 때는 니은을 쓰지 않고 니은 대신에 시옷이라고 사이시옷 표기를 해 주게 되는 거죠. 이 사이시옷은 바로 바뀐 니은 첨가를 표현해 주기 위한 표기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앞에도 모음으로 끝나고 뒤도 이야, 여, 유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나뭇잎 같은 경우는 원형을 분석해 보면 나무와 잎이 만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도 나무의 모음으로 끝나고 뒤도 잎의 이야, 여, 유의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앞뒤가 모음이니까 빈자리가 두 개나 있네요. 자, 그 빈자리가 두 개가 되니까 니은이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자리가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깨와 잎이 만나서 우리가 삼겹살 싸먹을 때 자주 먹는 맛있는 깻잎. 자, 깨와 잎이 만나서 보니까 앞에도 깨 모음으로 끝났고 뒤도 모음 이로 시작해서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첨가. 자, 두 개가 첨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음운변동 11번 문제에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본 2단계 음운변동 그리고 니은 첨가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12번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단어나 품사 문제죠? 단어 품사 문제. 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슝! 자, 여러분, 이번 12번 문제는, 딱 보니까 또 전미사, 이기개 같은 그런 전미사 용법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미사의 특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 보기를 살펴볼까요? 자, 보기를 살펴보니까, 자, 이기개라고 하는 전미사가 명사가 아닌 어근에 결합해서 명사를 파생시키는데요. 자, 그때, 파생된 이기계가 파생시킨 그 파생된 단어들 사이에서 다양한 공통점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사례 볼까요? 사례 A 홀쭉이 먹이 높이 보겠습니다. 홀쭉의 이는 사람을 가리키네요. 먹이의 이는 사물이고요. 높이 이도 역시 명사를 만든 전미사로 쓰인 높이 추상적 개념을 가리키는 전미사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앞에 이가 붙는 앞에 이 단어 어근들 이 어근들의 품사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홀쭉하다 형용사죠? 먹다 동사, 높다 형용사입니다. 이런 품사 판정을 못하는 친구들 없겠죠. 자, 여기서 홀쭉이는 사람, 먹이는 사물, 이는 어떤 개념을 가리키는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자, B에 보이는 더하기 빠르게 기울기를 볼까요? 더하기는 더하다, 동사가 되겠네요. 빠르다는 형용사, 기울다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더하기, 다 행동, 이것도 역시 더하기 어떤 동작을 명사로 바꾼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빠르기는 개념, 다 개념이네요. 세 번째 C, 지우다, 동사, 덮다, 동사, 코올리다, 동사, 동사입니다. 자,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였는데요. 그래, 여기서 어떤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선지를 한번 검토해서 틀린 답을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지 1번 볼까요? A, B, C 모두 해당 전미사가 타동사 어간, 타동사 어간이라는 그 뒤에 결합돼 써 있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찾아볼 수 있다. 자, A의 타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타동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쵸? 앞에 개념이 안 나와 있으니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네.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을이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죠. 자, 홀쭉하다 A 타동사 아니네요. 먹다가 A에서는 먹다가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먹다. 그러니까 A 있네요. B는 어떻습니까? B 더하다. 자, 무엇과 무엇을 더하다. 자, B 역시 더하다 타동사 있네요. 자, C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글씨를 지우다. C에도 지우다 타동사 있네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2번 보겠습니다. A에서는 C와 달리, 이런 경우입니다. 선지의 뭐뭐에서와 달리 이렇게 중간에 어떤 부사, 절이 들어있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 좀 단순하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A는, 자, 해당 전미사가 모음 끝 어근 뒤에 결합했다. 자, A의 모음 끝 어근 뒤에 결합하는 예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네요. 정말 확인할 수 없으니까 A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홀쭉하다, 자음 뒤네요. 먹다, 자음 뒤네요. 높다, 자음 뒤네요. 일단 A가 모음 뒤에 모음 끝 어근 뒤에 결합한 예를 확인할 수 없는 건 맞네요. 자, A는 O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를 확인해 봐야 돼. 그 다음 단계로 가로 안에 묶어있는 C를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C 봅시다. 자, 지우다, 덮다,
코올리다. 자, 지우다, 덮다, 코올리다. 자, 모음 끝난 어근대 결합한 예가 있습니까? 자, 지우다에, 자, 모음으로 끝났네요. 덮다, 자음으로 끝났고, 코올리다,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자, C에서와 달리, C가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C에서는 모음 끝 어근대 결합한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지우다 있잖아. 지우다. 자, 지우다와 코올리다에서 모음과 결합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C에서 달리는 맞는 분석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도 맞는 분석. 선지 3번 보겠습니다. 자, A와 C 모두 A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전미사에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 자, A에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A는 홀쭉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C에는 뭐가 있습니까? C에는 코올리게가 있네요. 코올리게. 자, 그래서 선지 3번도 당연히 쉽게 OK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4번 볼까요? 자, B에서는 A에서와 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부사절 달리 있을 때 묶어주라고 그랬죠? 묶어보겠습니다. 자, B는 해당 전미사가 형용사 어간 뒤에 결합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자, B에서 형용사 어간 뒤에 결합한 거 있습니까? 확인해 볼까? B 볼까? 더하다 동사, 빠르다 형용사, 기울다 자, 동사네요. 자, C가 기울다, 그럼 기운다. 아까 분석이 잘못됐습니다. 기운다는 동작 가리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못하네요. 자, B에서는 형용사, 그러니까, 자, 빠르다 하나 있네요. 빠르다가 있으므로, 자, B에서 형용사가 완전 결합틀에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럼 A에서와 달리 했으니까 A에는 과연 형용사 뒤에 결합한 게 없다는 뜻이네요. 자, A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A의 형용사 뭐가 있습니까? 홀쭉하다, 높다. 오, A도 형용사가 있네요. A에도 형용사가 있으니까, 예? 어떻게 써야 됩니까? A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야지 맞겠네요. 그렇죠? 너무 쉽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선지 분석할 때 뭐뭐와 달리할 때 묶어놓고 판단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동사, 형용사 판단만 주의해서 하면 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 개념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3번 여러분 13번은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11번 의문과 의문의 변동, 12번은 단어와 분사, 그리고 13번은 뭐가 나옵니까? 문장이나 문장 성분이 나오죠? 자, 그쵸? 자, 문장 성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13번 문제 보니까요. 13, 14번 제시문이 묶여있는 문제가 나왔네. 좀 골치 아프네요. 그럼 제시문 묶이면 좀 개념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소한 것일 경우에는 좀 혼동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정문, 즉 문장에 대한 문장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얼뜻 지금 우리가 13번, 14번 문제 보니까 부정표현, 이 문제는 부정표현 문제네요. 자, 우리가 일단 개념을 좀 떠올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여러분들 부정문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머리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나요? 들어있나요? 들어있어야 정상입니다. 네? 고3인데 들어있지 않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정문을 배워왔습니다. 자, 부정문의 종류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지만 가장 쉬운 분리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부정문은요, 일단 안부정과 무부정이 있죠. 그죠? 근데 짧은 안목 부정이 있고요. 그리고 긴 안목 부정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짧은 안목 부정은 어떻게 만듭니까? 나 집에 안 가, 집에 못 가, 와 같이. 자, 이 안이나 무를 우리가 문법적 품사 명칭으로 뭐라고 합니까? 자, 부정부사라고 하죠. 부정부사 안과 못을 이용해서 뒤에 용언, 자, 가다와 같은 용언 서술을 앞에 붙여서 부정부사 안 못을 붙이고 뒤에 서술어 용언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식이죠.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걸 길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안과 못을 뒤로 바꿔서 길게 늘리면 되죠. 가지 않다, 가지 못하다 이렇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쓸 때 문법적인 명칭은 어떻게 이걸 정리해 주나요? 자, 우선 가다라고 하는 본용언 뒤에다가 자, 않다와 못하다를 우리가 뭐라고 명칭을 부르나요? 부정용언. 자, 부정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부정보조용언. 자, 부정보조용언 아니하다와 못하다를 붙여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식이죠. 자, 이게 제일 기본적인 자, 긴 안못 부정문, 짧은 안못 부정문이다. 자, 물론 말다 부정문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시문에 자, 않다 못하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있는 개념을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을 한번 확인하고 이제 제시문과 선지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실전상에서 제시문을 일일이 다 읽고 먼저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니까 자, 그것은 비추입니다. 자, 제시문을 먼저 읽는 건요, 굉장히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읽어서, 또 문제를 풀면서 또 와서 뒤져야 되는 이중의 시간 낭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오른쪽 메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시문에 나오는 문법 문제 접근법, 별표 빵빵 하나 해주시고, 자, 먼저 1번, 지문부터 읽지 마라. 그럼 뭐부터 읽어야 됩니까? 자, 문제 선지부터 선지, 객관식 선지 하나씩 읽고 제시문으로 들어가서 확인 들어갑시다. 알겠어요? 자, 그래 놓고, 자, 선지의 제시문의 개념과 선지에 사용된 제시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에 언급된 사례, 즉 개념과 사례가 1:1 대응이 되어 있는데요. 그 대응을 제시문과 비교해서 바꿔치기 되어 있나 확인해 봅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자, 제시문부터 보지 마라. 선지의 개념을 봐라. 선지부터 봐라. 선지에 나와 있는 사례가 연결 1:1 대응되어 있는 개념이 제시문에 말한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적절치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윗글 13번 선지 보니까 1번 부정국어, 2번도 부정국어, 3번도 형식적 부정문, 4번은 약한 부정국어, 자, 넓은 의미의 부정문. 자, 이런 선지의 개념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개념어들이에요. 자, 선지의 구성 보니까요, 이렇게 개념어를 제시문에서 연결시켜 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개념들을 사례와 연결시켜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자, 이렇게 개념과 사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1:1 대응 사례, 개념과 사례의 1:1 대응을 자, 개념과 사례의 1:1 대응을 이 제시문, 왼쪽에 있는 제시문과 짝을 맞추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명심하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강아지가 무섭지 않았다는 무섭지 않았다가 연결되기 때문에 부정격어가 사용될 수 있다. 자, 무섭지 않다. 결코 무섭지 않다. 뭐 결코란 말, 절대란 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제시문 가봅시다. 자, 별로나 도무집처럼 부정문과 사용될 수 있는 말을 부정격어라고 한다. 당연히 여기에 강아지가 별로, 무섭다, 결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격어가 여기 결코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은 맞는 선지임을 알 수 있네요. 바로 선지 1번은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벌써 확인이 가능합니다. 1번 오케이. 자, 2번 볼까요? 사람들은 그를 못 말린다. 저는 못이 아까 뭐였습니까?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짧은 부정문이네요. 자, 부정부사 못을 사용해서 용언을 부정하고 있네요. 수식을 받기 때문에 부정국어가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들 부정문에서 부정국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까? 자, 못의 수식을 받으면요. 나왔네요. 못 수식 받으면 어떻습니까? 강한 부정국어가 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써있네요. 그죠? 못은 사용될 수 있다. 벌써 제시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2번도 오케이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확인해 볼까요?
자,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 여러분들, 못하다가 부정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못하다가 본명으로 사용된다고 써있네요. 여러분들, 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시문을 확인해 보면요. 못하다가 여기 나와요. 그죠? 이 제시문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확인해 보니까 좀 봅시다. 보조용언이라고 써있네요. 자, 못의 수식을 받거나 보조용언이 아니하다. 자, 못하다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에만 부정문으로 인정되네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형식적 부정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용언, 보조용언 못하다와 연결되어 쓰이는 문장, 즉 형식적 부정문 이라고 이렇게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예컨대 나는 식당에 가지 못한다. 그때 못하다는 어떻습니까? 보조용어로 쓰인 경우죠.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식당에 가지 못하다. 자, 이게 가다가 본용어이고요. 이게 보조용어인데 이 보조용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긴 못부정문이네요. 이 보조용어를 쓰인 것이고 이건 형식적 부정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못하다가 본용어를 쓰이게 되면요. 당연히 형식적 부정문이 아닌 거죠. 어떤 동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떨어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부정문이 형식적 부정문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자연스럽죠? 왜 자연스럽니까? 그죠? 사람이 별로 없어. 자연스러운 문장 아닙니까? 평소에 쓰는 문장이죠. 사람들은 별로 다르다. 당연히 어색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4번에 여기 선생님이 끊은 이 부분까지는 논리 흐름상 맞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아직 뒷부분에 의미 단위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뒤에서 뭐라고 이 출제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별로는 주어네요. 약한 부정 그거이다라고 그 성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별로가 과연 약한 부정 그거일까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자, 선지의 개념과 사례가 연결되어 있을 때 별로가 사례, 약한 부정구가 개념 아닙니까?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바꿔치기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제시문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별로 없다라는 문장에서 없다가 사용된 별로는 약한 부정구겠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뒤져볼까요? 앞에 별로는 부정표현 관계 상대는 부정구어라고 한다. 자, 여기 별로가 부정구어라고 말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약한인지 강한인지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쭉 내려가 볼까요? 근데 여기 별로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서술어인 문장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자, 이 없다가 사용된 문장에 과연 강한 부정국어가 사용될까요? 강한 부정국어가 사용될까요? 자, 확인해 보니까요. 올라가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어. 자, 강한 부정국어는 어쩌고 해서 강한 부정국어는 없다와 모르다와 같은 단어가 서술어인 문장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지금 여기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여기 없다, 표시한 거, 없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자, 강한 부정국어가 사용된다고 했네요. 그러므로, 자,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에서 별로는, 자, 약한 부정국어가 아니고, 강한 부정국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치사하게 문제를 출제했군요. 출제하신 쌤이 말이죠. 출제자가 굉장히 함정을 싹 파놨습니다. 주의해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 좀 어렵네요. 자, 핵심적인 접근법은 뭡니까? 제시문에 나온 개념과 사례의 연관성을 자 이렇게 선지와 연관시켜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이 답이 됐으므로 여기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 개념에서 형식적 부정문 한번 개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문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남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선생님이 고민 끝에 여기 정리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개념 확인, 여기 위에 올라가 볼까요? 형식적 부정문은요, 짧은 악문 부정과 긴 악문 부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정문,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 배웠던 부정 표현,
안 부정, 못 부정, 긴 거, 짧은 거, 이것들은 다 우리가 형식적 부정문, 일반적 부정문이라고 하죠. 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부정문이, 자, 강한 부정 그거나, 자, 약한 부정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강한 부정 그거는 결코 조금도 같은 부사가 사용되거나요. 아니면 아니다, 없다, 모르다 같은 게 강한 부정 그거에 쓰이고요. 약한 부정 그거에는 전혀 더 이상 절대 이건 뭐 암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 제시문에 나와 있으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 다르다 불가능하다 같은 서술어가 쓰일 때 약한 부정 그거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제시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개념은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부정 표현과 부정 그거에 대해서 혹은 형식적 부정문에 대해서 개념의 흔적을 좀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 14번을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14번은요, 일부러 지문을 좀 끊어놨습니다. 지문을 끊어놨는데, 왜냐면, 원래 13번, 14번 지문이 앞에, 13번 지문에 앞에 위에 쭉 붙어 있고요. 거기 이어서 뒷단락에 A가 붙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법에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는요,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제시문의 앞단락에 한 문제, 뒷단락에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미리 살펴보면 14번은 A에 대해서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13번은 윗단락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고요. 14번은 A만 읽고 여기 A 부분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분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뇌 정보 용량을 좀 관리하고 머리를 조금 비워두기 위해서 이렇게 지문을 찢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역시 이 문제 역시 지문을 먼저 볼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고 한번 선지와 함께 연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조금 줄여야 되겠네 지금. 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4번 볼게요. A를 참고해서 보기에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A, 여행은 어땠니? 비 많이 왔다던데 고생하지 않았어? 자, 고생하지 않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부정표현 여기 들어있네요. 자, 이거를 선지 1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않다라는 보조용어로 사용된 거 맞습니까? 고생하다가 본용언. 고생하다가 본용언이고, 않다가 보조용언, 본 플러스 본 맞네요. 근데 문맥상 부정의 의미를 갖지 않았다. 맞습니까? 고생하지 않았어? 고생한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부정한다면 고생이 안 됐다는 뜻인데, 자, 묻고 있는 맥락은 뭡니까? 비가 와서 고생했다는 얘기니까 부정의 의미를 갖지 않은 것도 맞는 분석이 되겠네요. 마지막, 이거를 비전형적 부정문이라고 개념을 붙일 수 있냐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 개념을 확인했으니까. 자, 이거 맞는 것인지 제시문에 가서 확인하고, 이거를 어디 가서? 제시문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우리말에는 문맥에 따라 부정의 의미를 지니자는 부정문. 자, 부정의 의미가 없는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이를 비전형적 부정문이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1번은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게 합니까? 그렇죠. 제시문 말고 선지부터 먼저 선지문 사리와 개념 확인, 개념을 제시문에서 확인한다. 그죠? 자, 선지 2번, 니은. 갑시다. 정말 혼났어.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퍼붓더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아니라가 비가 내림이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쵸? 비가 오긴 왔는데 엄청 세게 온 거를, 비가 온 건 맞습니다. 온 건데 엄청 세게 온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이때 비가 내림이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 분석이네요. 그 의미를 퍼붓더라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니은의 아니라는 뭡니까? 퍼붓다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지 2번에서 분석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자, 과연 그럴까요? 맞네요. 자,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세게 온 거를, 자, 내리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라를 쓴 거네요. 2번도 맞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의미 부정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이 아니라 확인하거나 강조할 때 쓴다. 자, 그죠? 여기 제시문 첫 번째 부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비전형적 부정문에서는 부정 표현이 쓰긴 쓰이지만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하지 않고
이런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도 오케이입니다. 선지 3번. 못하다가 전전긍긍했으면 부정한다. 자, 3번 확인할까요? 디귿. 자, 마지막 여행지에 가지 못할까 전전긍긍했겠네. 가지 못할까 전전긍긍했다? 여러분, 전전긍긍이 뭡니까? 걱정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걱정했겠네? 가지 못할까? 전전긍긍했으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자, 여기까지 맞는 분석이네요. 자, 그럼 못할까는 뭘 부정합니까? 자, 그럼 가지 못할까? 여러분, 이 가지 못할까는요, 앞에 나온 가다의 본용어를 못할까봐, 가지 못할까봐 보조용어로 부정하는 거네요. 자, 그럼 못하다가 전전긍긍을 쓰면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건 맞습니다만, 확인이 아니라 뭡니까? 전전긍긍에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 앞에 나온 가다, 본용은 가다를 부정. 가지 못할까봐 부정하는 거. 그죠? 그래서 선지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선지 3번 제시문 갈 것도 없이 여기서 벌써, 확인되네요. 자, 3번 확인했고요. 자, 4번,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미 답이 나왔지만, 개념 설명에 4번, 5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에서처럼 부정국어를 사용, 결코가 부정국어 맞습니다. 자연스럽다.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자연스럽다. 비전형적 부정문이라 볼 수 없다. 그쵸? 부정국어를 사용했을 때, 자, 자연스러움으로 비전형적, 자, 결코, 그래도, 여기 포기할 수 없어는 부정국어 사용 안 됐네요. 그런데 부정국어를 사용했을 때 자연스럽다. 그쵸? 자연스럽죠. 여기까지 오케이입니다. 이걸 비전형적 부정문이라 할 수 없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비전형적 부정문의 특징입니다. 부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부정국어를 사용하면 등등등등등등등등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그죠? 그는 키가 별로 큰 게 아니야. 아이가 전혀 멀미하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전혀나 별로가 쓰이면 문장이 어색한 느낌이 있네요. 그는 키가 큰 게 아니라 전봇대야. 아이가 멀미하지 않고 그런다. 이렇게 보면 별로나 전혀 같은 부정 그거가 사용되면 비전형적 부정문에서는 어색한 느낌을 주거나, 그죠? 아니면 자, 문맥이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비전형적 부정문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제시문의 개념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를, 즉 부정극을 사용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건 비전형적 부정문이 아니라 전형적 부정문, 포기할 수 없다. 그죠? 이것도 맞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 미음. 나도 곧 거기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땠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가다를 부정하기 위해 쓰인 거 아니다. 맞는 분석이죠? 가지 않을까 싶은데 가고 싶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다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네요. 자, 그러므로 더 이상이라는, 나도 더 이상 거기. 자, 이런 더 이상 같은 부정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따라서 이것은 비전형적 부정문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맞는 분석.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쌤이 어떻게 풀었습니까? 선지 분석을 먼저 하고요. 앞뒤 논리를 확인해보고 필요한 제시문의 개념을 연결시켜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개념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볼게요, 여러분들. 자, 공부했으니까 개념의 흔적을 남겨놔야죠. 자, 비전형적 부정문이란 뭐다? 부정문의 형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부정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죠? 그 사람 점심 먹지 않았어? 자, 이 안타가 먹다를 부정하지 않고 먹다를 확인하기 때문에 비전형적 의미를 가진 부정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비전형적 부정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나왔지만 부정극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어색해지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전형적 부정문에서는 부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부정극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도 세트 문제로 풀어봤는데요. 자, 문제 푸는 방법, 선지를 먼저 보고 개념을 나중에 확인해라. 그리고 사례와 개념을 붙여봐라 라고
관한 실전 팁을 선생님이 제공해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무슨 문제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중세국어. 자, 국어사. 중세국어 문제 남아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세국어 목적격 조사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목적격 조사 알이나 을, 날과 를 혹은 리을 같은 형태가 복잡하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것들 목적격, 중세, 목적격 조사, 알, 을, 날, 를, 리을의 실현 할 때, 자, 이것의 의문적인 조건이 어떨 때, 어떤 의문의 조건에서 이것들 세 가지가 각각 쓰이는지를 확인해 보는 문제입니다.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보기에 개념이 너무나 친절하게 잘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친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모음이라는 조건 다음에는 랄과를. 그죠? 태자의 자가 모음이니까, 자, 양성 모음이니까 랄이 왔고, 그죠? 부티어를의 티어는 음성 모음이니까 르이 왔네요. 그죠? 자, 음성 모음 뒤에는, 자, 음성 모음 뒤에는 를, 양성 모음 뒤에는 랄. 그죠? 자, 이렇게 왔고요. 자, 모음 다음에 그냥 리을이 단어가 되었습니다. 개야, 개야미. 자, 모음 뒤에 리을이 여기 됐네요. 자, 자음 다음엔 당연히. 그러면 자음은 뭐입니까? 자음 다음에는 자음이 어서 순이. 자, 알이나 을이는 역시 자, 모음 조화를 고려해서 앞에 체언인 닐굽. 자, 닐굽의 우가 음성이니까 을이 왔고요. 자, 말 아래 말의 아가 양성이니까 당연히 알이 왔습니다. 모음 조화를 고려해서 자음 뒤에는 알이나 을. 자, 모음 조화를 고려해서 모음 뒤에는 랄이나 르이 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디귿 보니까요. 디귿 음원 조건과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냥. 그죠? 자, 이것을 보기 트에서 형태에서 분석해 볼까? 되게 쉽네요. 찬물을 뿌리고 여러분 찬물의 형태에서 분석하면 리을을 앞으로 당겨서 그죠? 옮겨와야 됩니다. 찬물 그 다음에 당연히 앞에 뭐가 왔습니까? 자음티입니다. 자음인데 여기에 음성 모음이니까 당연히 을이 왔겠네요. 자, 글왈 현대의 풀이를 여러분 참고해 봐야 돼. 현대의 풀이를. 자, 목적격 조사가 여기 생략되어 있네요. 그죠?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여기도 생략되었다고 추론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C, 나랄 겨집 삼아시니 나랄. 자, 모음 D니까 양성 모음 D니까 랄이 왔네요. 뭐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랄 어짜버니 여러분 주의합시다. 자, 현대풀을 참고해봐라. 뒤에 자, 체언이 1이라고 해요. 1. 자, 조사가 을이 왔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거 분석할 때 2 플러스 랄이라고 분석하면 안 돼요. 왜? 현대어풀이를 참고해봐야지. 현대어풀이를. 1 플러스 을이니까 자, 자음으로 끝난 리을 뒤에 음성 모음에 자음 뒤니까 자, 당연히 알이 왔네요. 음성 모음 뒤에 음성 모음 뒤에 여러분들 원래는 을이 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음 조화가 파괴되어 있네요. 이거 모음 조화 파괴됐어. 원래는 음성 모음에 음성 모음이 있는 자음 뒤니까 체언 뒤니까 원래는 을이 와야 되는데 자, 모음 조화가 파괴되어서 알이 왔네요. 을이 안 오고 자, 모음 조화 파괴됐습니다. 자, 마지막이 어디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므로 자, 어디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플러스 리을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맞게 연결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자, 모음 다음에 랄을 되어 있는 거. 자, 기억에 모음 다음에 자, 이거 모음 아니죠? 생략되어 있죠? 모음 다음에 랄을 C 되어 있는 거. 일단 C는 맞고 A는 아닙니다. D. 그럼 D는요, 1이니까 자음 D죠? 자, C는 맞는데, 이게 아니네요. 그죠? 자, 그래서 2번 D가 X. 자, 3번 니은. 자, 니은은 자음 D네요. 자음 D니까, 자음 뒤에 있는 거 A 일단 OK가 되겠고요. 자, D. 2랄. 자, 1 플러스 을이니까 D도 맞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형태에서 분석할 때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옆에 오른쪽에는 현대어풀이를 참고해봐라 하는 게 이 문제의 교훈입니다. 현대어풀이를 참고해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대표를 참고해라.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했던 걸 잘 정리하고 복습하시고 암기하시고 테스트 용지를 출력을 해서 테스트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문법은 반복이 생명이요. 반복. 총 6번을 반복하면 6번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6번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6번 반복하면 100점 맞습니다. 선생님 말 명심하시고 여러분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